혹시 새벽 3시에 울린 핸드폰 알림 하나가 당신의 완벽했던 결혼 생활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그날 밤 뒤척이다 잠 못 들고 무심코 집어든 핸드폰에서 은행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죠. 남편이 비상시에만 사용하기로 했던 제 블랙카드에서 1시간 전에 무려 1억 원이 결제된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돈이 낯선 여자 임민아라는 이름의 계좌로 바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의 이체 기록을 노려봤습니다.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 임민아라는 낯선 이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절대 박철민의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는 걸. 친척이나 친구는 더더욱 아니었죠. 저는 심호흡하며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섣불리 움직여선 안 돼. 이 박철민이라는 남자가 대체 어디까지 막 나갈 수 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서재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역시나 박철민은 자고 있지 않았어요.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죠.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에 비쳐 어딘가 음산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민 씨,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고 뭐해요? 내일 회사도 가야 하잖아요. 박철민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스친 당황한 기색을 저는 놓치지 않았죠.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는 황급히 컴퓨터 창을 닫고 일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깼어. 아, 급한 일이 좀 있어서. 금방 잘 거야. 그는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기대는 척했지만 코끝에 스치는 낯선 향수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아주 옅었지만 제가 쓰는 향수는 절대 아니었어요. 꽤 비싼, 흔하지 않은 브랜드의 여성 향수였죠.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얼굴을 들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문제 있어요? 내가 뭐 도와줄 일이라도? 박철민은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평범한 프로젝트 건이야. 걱정 말고 먼저 자. 나도 금방 들어갈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증오만이 남았죠. 침대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곧장 모바일 뱅킹 앱을 켜 블랙카드의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반년 전부터 매달 15일 정확히 1억 원씩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모두 임민아라는 여자. 계산해보니 지난 반년 동안 박철민이 몰래 빼돌린 돈이 무려 6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돈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제 결혼 자금과 제가 창업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해 블랙카드로 따로 보관해둔 돈이었는데 박철민이 상간녀를 위한 현금 인출기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서재로 달려가 이 핸드폰을 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냐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쉽게 끝내줄 순 없었으니까요. 저는 냉정을 되찾고 대책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이 쓰는 가족카드는 결혼할 때 제가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평소 접대나 사업상 급할 때 쓰라고 넉넉하게 월 5천만 원 한도로요. 그동안 어떻게 쓰는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그 돈의 상당 부분도
그 상간녀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게 뻔했습니다. 남의 돈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럼 내가 그 돈줄부터 끊어주지. 저는 모바일 뱅킹의 가족카드 관리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카드 정지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눌러버렸습니다. 카드 정지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모든 것을 끝내고 나자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렸죠. 박철민, 연기하느라 힘들었지. 내일이면 한 푼도 없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야.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다음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남자와 상간녀에게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을 잃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씻고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박철민도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젯밤 그 상간녀와 연락하느라 늦게 잔 모양이었죠. 그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금세 표정을 풀었습니다. 아직 카드 정지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았죠. 여보, 아침부터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렸네. 고마워. 박철민은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로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이체 기록을 보지 못했다면 이 다정한 모습에 또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성조로 그로 간과 둘이 저는 말없이 웃으며 그가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박철민은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출근할게. 저녁엔 일찍 와서 같이 밥 먹자. 응.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는 미소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얼굴의 미소는 차갑게 굳었습니다. 박철민, 이제 게임은 시작됐어. 마지막에 너무 서럽게 울지는 마. 저는 핸드폰을 들어 친구 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나영은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그녀에게 맡기는 게 최고였죠.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습니다. 나영의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김수정. 이 아침부터 웬일이야? 내가 보고 싶었냐? 나영아. 나 큰일 났어. 네 도움이 필요해. 제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너 왜 그래?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나영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박철민이 블랙카드를 훔쳐 상간녀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나영은 전화기 너머로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그 박철민? 야, 걱정 마. 이 언니가 그 상간녀 신상 탈탈 털어서 내 앞에 대령할게. 반드시 정의 구현한다. 고마워. 나영아, 우리 사이에 뭘. 너는 일단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연락 줄게. 응, 알았어. 저는 박철민의 옷장을 열고 그의 정장 재킷을 뒤졌습니다. 역시나 남색 정장 안주머니에서 영화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토요일. 그날 그는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었죠. 표 옆에는 레스토랑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주문 내역은 온통 단 음식분. 박철민은 단 걸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하고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일을 마친 저는 커피 한 잔을 타서 거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유리를 통해 들어왔지만
얼어붙은 제 마음을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3년 전 박철민은 월세도 겨우 내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남겨주신 종잣돈을 내어주어 그의 첫 회사를 차릴 수 있었죠. 회사가 자금난에 허덕일 때 제 결혼 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기를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다하면 그의 진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손으로 배은망덕한 짐승을 키운 셈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영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 찾았어. 임민아, 박철민 회사의 새로운 인턴이래. 갓 졸업했고 엄청 청순하게 생겼다더라. 박철민이 눈 돌아갈 만하네. 그리고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사는데 거긴 월세만 해도 몇백이야. 걔 월급으로는 절대 못 살아. 강남 오피스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박철민의 회사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뜻이었죠. 저는 나영에게 답장했습니다. 임민아의 다른 소득권이 있는지, 그리고 박철민과의 통화 기록이나 카톡 대화 내용도 최대한 확보해줘. 많을수록 좋아. 걱정 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나만 믿으라고. 나영과의 대화를 마치고 저는 박철민과의 카톡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대화 기록을 스크롤해 내렸습니다. 연애 시절의 달콤한 속삭임부터 결혼 후의 소소한 일상까지 한때 저를 설레게 했던 그 말들이 지금은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 12시 박철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떠 있는 내 사랑이라는 글자를 보며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점심은 못 들어갈 것 같아. 클라이언트랑 미팅이 잡혔어. 아, 그리고 오후에 클라이언트한테 선물 하나 사야 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 가족 카드로 결제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선물이 아니라 임민아에게 줄 명품 선물이겠지.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없지. 알아서 좋은 걸로 사. 클라이언트 앞에서 없어 보이게 굴면 안 되잖아. 박철민은 안심한 듯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저녁에 맛있는 거 사갈게. 응. 운전 조심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제 입가에 미소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2천만 원. 딱 좋네. 카드가 정지된 걸 알았을 때 내 표정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다. 만일을 위해 저는 은행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해 가족 카드 정지 상태를 재확인하고 결제 시도 시 즉시 알림이 오도록 설정했습니다. 상담원은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집에 있지 않고 박철민의 회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사무실로 바로 가지 않고 회사 건물 아래 카페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말한 클라이언트 접대가 과연 어떤 것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쯤 박철민이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그는 곧장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바로 계산을 하고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택시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철민은 차에서 내려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택시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 앞에서 저는 오피스텔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핸드폰으로 그의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고 예쁜 여자가 건물에서 뛰어나와 박철민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임민아겠지요. 박철민은 웃으며 쇼핑백을 건넸고 임민아는 쇼핑백 안을 확인하더니 기쁘게 그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메스꺼움을 억누르며 방금 찍은 사진을 나영에게 보냈습니다. 이 여자 맞아. 이 건물 몇 호에 사는지, 그리고 이 집 박철민이 사준 건지 확인해줘. 접수. 바로 알아볼게. 나영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원 더 이상 집에 돌아온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소유의 귀중품, 집문서, 은행카드 등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여행 가방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박철민과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마친 겁니다. 모든 게 드러나는 순간 저는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겁니다. 저녁 6시쯤 박철민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미팅 엄청 잘 됐어. 우리 외식하자. 축하 파티해야지.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 고개를 내밀고 웃어 보였습니다. 나가서 먹을 필요 없어. 이미 다 차렸는데 당신 좋아하는 걸로만 했어. 박철민은 다가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역시 우리 아내밖에 없네. 갈수록 현모양처가 되어가. 저는 그의 몸에서 아침과 똑같은 인미나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그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손 씻고 와. 음식 식겠다. 식사하는 동안 박철민은 계속해서 제게 반찬을 집어주며 온갖 달콤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마 오후에 인미나에게 선물을 사준 것이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제 이상한 낌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 박철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액정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살짝 굳으며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화내지 마. 내일 다시 사러 가자. 알았어. 사랑해. 전화를 끊고 돌아온 박철민의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이 시간에 박철민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 회사 직원. 내일 업무 때문에 급한 일이 있다네. 저는 더 묻지 않고 그냥 웃어 보였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저는 핸드폰 진동에 잠이 깼습니다. 알람이 아니라 나영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찾았어. 강남 오피스텔. 석 달 전에 박철민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고 명의는 인미나 앞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두 사람 최근 3개월간 호텔 출입 기록도 확보했어. 이 계좌식 진짜 막 나가네. 저는 핸드폰 속의 이체 증명서와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진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나영에게 답장했습니다. 그 증거들 전부 정리해서 암호화 파일로 보내줘. 그리고 오늘 박철민 동선 좀 계속 감시해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자마자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민이 새로 산 듯한 정장을 쫙 빼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넘긴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중요한 클라이언트한테 엄청난 선물 하나 해야 해. 100억짜리 계약이 걸린 일이야.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막 잠에서 깬 척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해? 그럼 잘 준비해야지. 돈 모자라면 가족 카드로 긁어. 돈 아끼지 말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하잖아. 박철민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심 많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저를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 아내야.
당신은 정말 최고의 내조의 여왕이야. 계약만 성사되면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그 한정판 명품백 내가 바로 사줄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까지 챙겨 쓰고 그의 뒤를 쫓아 차를 몰았죠. 이렇게 재미있는 연극을 제가 직접 관람하는 기회를 놓칠 순 없으니까요. 박철민은 선물 가게가 아니라 시내 중심에 있는 명품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한 고급 보석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유리문 너머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임민아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그녀는 진열대의 다이아 반지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차를 세우고 핸드폰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철민은 임민아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임민아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죠. 임민아는 비둘기 알만한 다이아 반지를 가리키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민 씨, 나 이거 너무 반짝거리지 않아? 손에 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박철민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자기 마음에 들면 사야지. 다이아 반지 하나 가지고 뭘. 돈은 얼마든지 있어. 그는 손을 들어 점원을 불렀습니다. 이 반지 포장해 주세요. 점원은 즉시 만면에 미소를 띠고 보석함을 꺼내 반지를 담았습니다. 손님, 이 별빛의 키스 다이아 반지는 저희 한정판 모델로 가격은 5천만 원입니다. 카드로 하시겠어요? 카드로. 박철민은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고 지갑에서 제가 준 가족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임민아는 그의 품에 기대어 자랑스럽고 우쭐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점원은 카드를 받아 능숙하게 카드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손님,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박철민은 자신만만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단말기에서 삑삑거리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거래 실패, 정지된 카드입니다. 라는 붉은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점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수한 줄 알고 다시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단말기가 문제인 것 같네요. 다른 기계로 해보겠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다른 단말기로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거래 실패였습니다. 이제 점원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고 박철민을 보는 눈에는 의심이 깃들었습니다. 박철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 카드 문제 없었는데 왜 정지됐지? 당신들 기계가 이상한 거 아니야? 임민아도 짜증이 난 듯 박철민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철민 씨, 어떻게 된 거야? 비밀번호 틀린 거 아니야? 틀릴 리가 없잖아. 박철민은 언성을 높이며 직접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했습니다. 긴장한 탓에 손가락이 떨렸죠. 하지만 단말기는 무정하게도 거래 실패를 알렸습니다. 삑삑거리는 소리는 조용한 매장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주위의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힐끔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허세 부린 거 아니야? 겉은 멀쩡하게 입었는데 알고 보니 빈털털이네. 그 말들은 바늘처럼 박철민에게 밝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다가 이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점원의 손에서 카드를 낚아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박철민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임민아에게 말하고 점원에게는 굳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냥 가고
은행 문제 해결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임민아의 얼굴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철민의 손을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박철민, 지금 장난해? 나네, 장난해. 그녀는 박철민의 손을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나 여기서 당신 반나절이나 기다렸는데 겨우 반지 하나 못 사주는 거야? 미나야, 화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이 카드 진짜 문제 없어. 그냥 은행에 잠깐 문제가. 박철민이 다급하게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임민아는 그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제는 최신상 가방 사준다고 했으면서 오늘은 반지 하나 결제 못하는 게 말이 돼? 너 나 속인 거지? 사실은 돈 없는 거잖아. 두 사람은 매장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은 당황하고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만 붓긴 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며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박철민, 내 좋은 날은 이제 끝났어.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철민이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부러 놀란 척 말했죠. 어머, 철민 씨. 이 시간에 웬일이야? 계약은 잘 돼가?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여보, 내 카드 왜 안 긁히는 거야? 정지됐다고 나오는데 당신이 그런 거야?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했습니다. 정지? 그럴 리가. 난 카드 만진 적 없는데. 혹시 요즘 너무 많이 써서 은행에서 막은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전에도 잘만 썼어. 박철민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알아봐줘. 나 지금 클라이언트랑 선물 사러 왔는데 카드 안 긁히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어머, 어떡하지? 저는 일부러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지금 피부 관리 받으러 와서 핸드폰 배터리도 거의 없는데 은행 고객센터 번호도 기억 안 나고 당신이 직접 은행에 전화해 보거나 당신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면 안 돼? 내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란 말이야. 박철민이 무심코 소리쳤다가 실언을 깨닫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한도가 모자라. 이 선물 2천만 원이 넘는단 말이야.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자기 돈은 상간녀한테 다 썼구나. 저는 정말 곤란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방법이 없는데 일단 집으로 와. 같이 은행 가보자. 어떻게 돌아가? 클라이언트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박철민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어떻게든 좀 해봐. 안 그러면 이 계약 날아간다고. 하지만 난 정말 도와줄 수가 없는 걸. 핸드폰이 곧 꺼질 것 같아. 저는 일부러 핸드폰 버튼을 눌러 배터리 부족 경고음을 내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끊어야겠다. 핸드폰 꺼지려 해. 나 일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갈게. 박철민이 무언가 더 말하려는 것을 무시하고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전화를 끄는 박철민이 그대로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임민아는 옆에서 계속 그를 비난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멍하니 손에 든 카드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박철민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임민아의 팔을 잡아 끌고 낭패한 모습으로 보석 매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와 증거 서류들을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민이 돌아온 겁니다.
문에다 화풀이를 한 모양이었죠. 문은 발로 찬 듯 활짝 열렸고 박철민이 잿빛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정장에는 어디서 묻었는지 모를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던 의기양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임민아는 따라오지 않은 걸 보니 달래서 보냈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가버린 모양입니다. 김수정,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철민은 들어오자마자 제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왜 내 카드를 정지시킨 거냐고. 클라이언트 앞에서 날 망신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저는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정지시킨 거 아니라고 했잖아. 은행 문제라니까. 그래서 선물은 못 샀어? 웃기지 마. 박철민은 제게 다가와 찻잔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너 말고 내 카드를 정지시킬 사람이 누가 있어? 김수정. 너 다 알고 있었지?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그런 거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박철민보다 키가 반뼘 정도 컸습니다. 평소에는 그를 배려해 자세를 낮추곤 했지만 지금 허리를 펴고 그를 내려다보자 그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철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내 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증거 있어? 오히려 내가 내 카드로 대체 누구 선물을 사려 했는지가 더 궁금한데 제 말은 그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박철민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히 클라이언트 선물이지. 네가 이따위 짓만 안 했어도 난 벌써 100억짜리 계약을 따냈을 거야. 이제 다 망했어. 클라이언트는 화나서 가버렸고 회사 손해가 막심하다고. 다 너 때문이야. 100억짜리 계약? 저는 비웃었습니다. 박철민,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네 회사 재정 상태로 100억짜리 계약을 따낼 수나 있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지난달 직원들 월급도 내 돈으로 줬잖아. 너. 박철민은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민아, 수정아, 문 열어라. 너희 싸웠다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박철민이 오는 길에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나쁜 놈이 먼저 고자질한 게 분명했습니다. 박철민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당장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닥에 깨진 찻잔 조각과 박철민의 억울한 표정을 보더니 바로 폭발했습니다. 김수정, 네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화나게 했으면 이 모양이냐. 시어머니는 제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멀쩡히 잘 살다가 왜 난리야. 우리 철민이가 밖에서 이 집안 일으키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넌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속이나 썩이고. 어머니, 잘 오셨어요. 어머니가 좀 판단해 주세요. 박철민은 시어머니 옆에 붙어 불쌍한 척 연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100억짜리 계약 때문에 클라이언트 선물을 사려고 했는데 수정이가 갑자기 제 카드를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보석 매장에서 망신만 당하고 클라이언트는 화나서 가버리고 회사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뭐? 네가 카드를 정지시켰다고?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지며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김수정, 너 미쳤니? 그 카드는 우리 철민이 사업하라고 준 거잖아. 그걸 막으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일을 해? 너 이 집에서 살기 싫어? 저는 모자가 번갈아가며 연기하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화내시기 전에 아드님께 먼저 물어보셔야 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클라이언트라는 분, 혹시 이름이 임민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선물이라는 게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아니고요. 박철민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박철민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김수정, 너 헛소리 하지 마. 무슨 인민아야. 난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 저는 비웃으며 핸드폰을 꺼내 나영이 보내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철민과 임민아가 강남 오피스텔 앞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럼 이 여자는 누군데요? 어제 오후에 강남 오피스텔 간 거, 클라이언트 만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요. 석 달 전에 보석 매장에서 이 여자한테 목걸이 사주는 모습인데 그때 당신 지방 출장 갔다고 했었죠? 저는 핸드폰을 시어머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아들을 감쌌습니다. 설령 이런 여자가 있다고 해도 그냥 회사 동료겠지. 일하다 보면 밥도 같이 먹고 선물도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김수정, 너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 의심하지 마. 목걸이가 작은 선물이라고요? 그럼 매달 1억씩 보내주는 건 그냥 용돈이겠네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박철민이 제 블랙카드로 매달 임민아라는 여자한테 1억씩 보내줬어요. 벌써 반년이 나요. 총 6억이에요. 그 돈,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제 결혼 자금, 제 결혼 전 재산이에요. 아드님이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다른 여자한테 쓰죠? 뭐, 6억?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말로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고 박철민의 손을 잡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김수정, 말은 바로 해야지. 너랑 철민이는 부부잖아. 내 돈이 우리 아들 돈이고 우리 아들 돈이 내 돈이지. 우리 아들이 쓰고 싶으면 쓰는 거지. 그걸 왜 따져. 그리고 우리 철민이가 이렇게 잘났는데 젊은 여자가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 그냥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아내라는 사람이 좀 감싸줘야지. 여기서 따지고 들면 어떻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감싸주라고요? 어머님, 그럼 아드님이 제 돈 훔쳐서 바람 피운 게 제 잘못이라는 말씀이세요? 내가 언제 그랬냐. 시어머니는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 철민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깐 실수한 건데 카드나 빨리 풀어주고 이 일은 없던 걸로 해. 괜히 부부싸움 키우지 말고 카드 정지를 풀라고요? 제가 제 돈으로 상간녀 먹여 살리는 꼴을 계속 보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잊으셨어요? 박철민의 회사는 제 돈으로 세운 거고 지금 사는 이 집도 제 결혼 전 재산이에요. 심지어 아드님이 입고 있는 옷, 차고 있는 시계까지 전부 제가 사준 거예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제 돈을 가지고 바람을 피우냐고요. 김수정, 너 말이 너무 심하다. 시어언니는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시집 오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야. 네가 우리 철민이랑 결혼했으면 당연히 남편을 위해 희생해야지. 지금 남편이 좀 어렵다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칼을 꽂아? 네가 그러고도 아내야? 아내는 호구가 아니에요. 저도 화가 치밀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말이 통하면 대화를 하겠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아드님만 감싸시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내가 뭘 막무가내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펄펄 뛰었습니다. 너 이제 돈 좀 벌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내가 허락 안 했으면 너 우리 철민이랑 결혼도 못했어. 김수정, 똑똑히 들어. 오늘 당장 카드 정지 안 풀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줄 알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 하나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이렇게 되바라진 며느리를 들여서 이제 카드도 못 쓰게 하고 이 왼수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 박철민은 옆에서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그러다 몸 상해요. 수정이가 그냥 잠시 생각이 꼬인 거니까 곧 정신 차릴 거예요. 저는 이 황당한 광경을 보며 완전히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이 모자는 도무지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죠. 저는 침실로 들어가 미리 싸둔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울고 있는 시어머니와 의기양양한 표정의 박철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카드 정지, 절대 안 풀어줘요. 그리고 이 집, 제 겁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든가 아니면 법원에서 온 소환장을 받든가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네가 감히 우릴 쫓아내. 박철민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수정,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너무해요. 아니면 당신들이 너무해요? 박철민, 당신은 내 돈 훔쳐서 상간녀 먹여 살렸고 어머님은 잘잘못도 따지지 않고 아들만 감싸고 돌았잖아요. 진짜 너무한 건 당신들이에요. 시어머니도 울음을 그치고 일어나 저를 노려봤습니다. 김수정, 네가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마. 우리 철민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어디 한번 해보시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박철민이 다급하게 저를 막아섰습니다. 수정아,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내가 어디 가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별거야. 그리고 그 6억 원 최대한 빨리 갚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당신이랑 당신의 그 소중한 인민아 둘 다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박철민과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대신 나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영은 여행 가방을 든 저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 결국 집 나올 줄 알았다고. 나영은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막장 모자랑은 완전히 끝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나영은 분노하며 테이블을 쳤습니다.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 완전 궤변론자네. 박철민, 그 자식도 완전 등골 브레이커에 찌질이고 너 대체 그런 놈을 어떻게 참고 살았냐. 그땐 내가 눈이 멀었지. 저는 따뜻한 물로 차가운 손을 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니야. 정신 똑똑히 차렸어. 나영아, 이제 더 많은 증거를 모아서 이혼 소송 준비해야 해. 걱정 마. 증거는 나한테 맡겨. 나영이 가슴을 툭툭 쳤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임민아에 대해 더 알아냈는데 걔 박철민 돈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 2명이랑도 동시에 만나고 있더라. 완전 상습범이야.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진짜? 증거 있어? 당연하지. 지금 바로 보내줄게. 이거면 박철민도 더 이상 발뺌 못할걸. 나영이 보내준 파일에는 임민아가 다른 남자들과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문득 박철민이 불쌍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순진한 금사빠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상대는 그를 현금 인출기로만 여기고 뒤에서는 다른 남자 품에 안겼던 겁니다. 이 임민아라는 애 진짜 욕심 많네. 박철민 돈으로 명품 사면서 다른 재벌 2세 2명도 동시에 어장 관리하고 있었어. 완전 선수야. 선수. 나영이 혀를 찼습니다. 박철민이 자기가 호구였다는 걸 알면 아마 피를 토하고 쓰러질걸. 그가 피를 토하든 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이 증거들로 그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다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챙기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영아,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 좀 알아봐줘. 그리고 박철민 회사 재무제표도 좀 확인해줘. 내 블랙카드뿐만 아니라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임민아한테 썼을 가능성도 있어. 문제없어.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승소율 100%인 사람이 있어. 재무제표도 바로 알아볼게. 내가 아주 싹싹 긁어서 명백하게 밝혀줄게. 다음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수정 씨, 이 이체 기록과 사진들은 박철민 씨의 외도와 재산, 은닉을 증명하기엔 충분하지만 그를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려면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공금 횡령 증거나 임민아 씨와 부부 행세를 하며 동거했다는 증거 같은 것들이요. 공금 횡령 증거는 지금 찾고 있어요. 동거 증거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의 그 오피스텔, 박철민이 임민아에게 전액 현금으로 사준 거예요. 아마 거기서 자주 지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장기간 함께 출입하고 행동이 친밀했다는 게 찍혔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저는 곧장 박철민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그의 체면을 세워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회사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사장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해주고 싶었죠. 박철민의 회사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예약하셨나요? 사장님 지금 회의 중이신데 박철민 사장님 만나는데 예약은 필요 없어요. 저는 직원을 지나쳐 곧장 박철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막으려 했지만 마침 회의실에서 나온 몇몇 직원들이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박철민의 아내이자 이 회사의 투자자라는 사실을요.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한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철민 씨한테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저는 웃으며 계속 걸어갔습니다. 박철민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아첨하는 듯한 말투였죠. 자기야, 화내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카드 문제는 지금 해결 중이니까. 수정이 그 여자만 잘 구슬리면 바로 풀어줄게. 그때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저는 비웃으며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철민은 저를 보고 너무 놀라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아첨하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철민은 저를 보고 김수정,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누가 함부로 들어오래? 내가 왜 오면 안 되는데요? 저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책상에 양손을 짚고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회사 내가 돈 대서 세운 거예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당신한테 허락받아야 하나요? 사무실 밖에는 이미 많은 직원들이 모여 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의 얼굴은 하얘졌다가 빨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저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수정아, 할 말 있으면 집에 가서 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박철민, 당신이 내 블랙카드로 매달 임민아한테 1억씩 보내고 수억 원짜리 아파트까지 사줬을 땐 이런 소라는 생각 안 했어? 밖에서 바람 피우고 다닐 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냐고. 제 목소리는 매우 컸고 밖에 직원들도 모두 들었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민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너 무슨 헛소리야. 내가 언제 돈을 보내고 아파트를 사줬어. 김수정, 증거도 없이 사람 매도하지 마. 증거?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이체 기록과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진을 그의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봐. 이게 네가 내 블랙카드로 이체한 내역 아니야? 이게 네가 임민아한테 아파트 사준 계약서 아니냐고. 네 서명까지 똑똑히 찍혀 있는데 발뺌할 수 있을 것 같아? 박철민은 핸드폰 화면 속의 증거를 보고 몸을 휘청이며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한 나이 든 직원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부족한 게 경영 문제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장이 그 돈으로 상간녀를 먹여 살리고 있었다니. 맞아요. 사장님, 저희 지난달 성과급도 아직 못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한테 아파트 사줄 돈은 있으셨어요? 다른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직원들의 비난에 박철민의 얼굴은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다들 입 닥쳐. 이건 내 집안일이야. 너희들이 상관할 바 아니라고. 당장 일이나 해. 당신 집안일이라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상간녀 선물 사주고 공금 횡령해서 당신과 임민아의 생활비를 댄 것도 당신 집안일이야? 박철민, 잊었나 본데 이 회사 자본금은 내가 댔고 당신이 가진 지분도 내가 넘겨준 거야. 또다시 함부로 행동하면 내가 당신을 이 회사에서 쫓아낼 권리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 네가 감히. 박철민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회사에는 내 피와 땀도 서려 있어. 네가 뭔데 날 쫓아내. 내가 왜 못하는데? 저는 미리 준비해온 지분 양도 계약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계약서 똑똑히 봐. 당신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내가 무상으로 당신의 지분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당신의 지금 행동이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박철민은 계약서의 내용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이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서명할 때는 형식적인 절차라고만 생각했지. 오늘날 이게 제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임민아가 최신상 명품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박철민,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나 밑에서 30분이나 기다렸잖아. 전화는 왜 안 받아? 일부러 나 피하는 거야? 그녀는 사무실 안팎을 훑어보더니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도발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가슴을 내밀고 박철민에게 다가가 그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철민 씨, 이분이 수정 언니.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그 말에 밖의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상간녀가 이렇게 당당하게 본처 앞에 나타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박철민의 얼굴은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임민아의 손을 뿌리치려 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여긴 어떻게 왔어? 당장 가. 내가 왜 가? 임민아는 손을 놓기는커녕 박철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 돈 받으러 왔지. 당신이 사주기로 한 그 한정판 화장품. 오늘 안 사면 품절된단 말이야. 수정 언니, 설마 그렇게 쪼잔하게 철민 씨가 나한테 돈 좀 쓰는 것까지 간섭하진 않겠죠? 내 돈으로 상간녀를 먹여 살리는데 내가 쪼잔하다고?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임민아 씨 화장품 타령하기 전에 이 사진들부터 설명 좀 해보시죠. 저는 핸드폰 화면을 박철민과 임민아 쪽으로 돌렸습니다. 나영이 보내준 증거 사진들이었습니다. 며칠 전 임민아가 웬 대머리 남자와 호텔 앞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 어제는 금태 안경을 쓴 남자와 촛불 아래서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 임민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합성이에요. 저 여자가 날 모함하려고 조작한 거라고. 철민 씨, 저 여자 말 믿으면 안 돼. 합성? 저는 비웃으며 다음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합성인가? 호텔 로비 CCTV 영상이야. 시간, 장소, 전부 찍혀 있는데 그래도 발뺌할 거야? 영상 속에서 임민아는 대머리 남자의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갔고 심지어 발돋움해서 그의 뺨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박철민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임민아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임민아는 책상에 부딪혔고 비싼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립스틱과 파우더가 쏟아졌습니다. 이 더러운 년. 박철민은 분노로 온몸을 떨며 임민아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매달 1억씩 주면서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감히 내 뒤에서 다른 놈이랑 바람을 피워? 넌 날 뭘로 본 거야? 현금 인출기? 아니야. 그 남자가 날 유혹한 거야. 임민아는 울며 박철민에게 매달렸지만 그는 그녀를 발로 찼습니다. 임민아는 박철민이 정말로 화가 난 것을 보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다른 남자 만났다. 어쩔래? 넌 뭐 잘난 줄 알아? 네가 나한테 준 돈, 전부 김수정 돈 훔친 거잖아. 자기 아내 카드나 훔쳐 쓰는 주제에 누굴 욕해? 그 말은 박철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 위의 물컵을 임민아에게 던졌습니다. 컵은 그녀의 귀를 스쳐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입 닥쳐. 네가 맨날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지만 않았어도 내가 수정이 카드를 썼겠어? 다 너 때문이야. 두 사람은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밖의 직원들은 입을 떡 벌리고 그 광경을 지켜봤고 몇몇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1시간도 안 돼서 이 소문은 업계 전체에 퍼질 겁니다. 저는 혐오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박철민 사장 사무실인데 소란이 일어났으니 와서 처리 좀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문 밖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란으로 업무에 방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회사 자금 문제는 제가 3일 내로 해결하겠습니다. 밀린 월급과 성과급은 내일 바로 지급될 겁니다. 그리고 박철민 씨는 지금부터 모든 직위에서 해제됩니다. 추후 조치는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사크, 차크, 직원들은 월급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에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곧 경비원들이 도착해 싸우고 있는 박철민과 임민아를 떼어내 끌고 나갔습니다. 임민아는 끌려나가면서도 박철민을 향해 욕을 퍼부었고 박철민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지자 저는 박철민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참 아이러니했죠. 저는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금 관련 문서를 복사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의 공금 횡령 증거가 될 겁니다. 파일을 복사하자마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수정 씨, 좋은 소식입니다. 강남 오피스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박철민 씨와 임민아 씨가 거의 매일 함께 출입했고 이웃들은 그들이 부부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재무제표도 확인 결과 박철민 씨가 총 3억 원의 공금을 횡령해 임민아 씨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들 전부 정리해서 내일 아침 바로 법원에 소송 제기해 주세요.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헌신이 개에게 준 꼴이 되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이 싸움 저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화려하게 저는 박철민의 사무실을 나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각 부서장들께 오후 3시에 긴급회의를 소집한다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박철민 씨 개인 물품은 전부 정리해서 회사 정문 앞에 내놓으세요. 오늘부터 그는 이 회사에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네, 사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자 햇살이 따뜻하게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나영에게 전화를 걸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영아, 축하 파티 준비해. 우리 1라운드는 이겼어. 전화기 너머로 나영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오늘 저녁 좋은 레스토랑 예약할게. 우리 제대로 축하하자. 나영과 레스토랑에서 밤 9시까지 축하 파티를 하고 저는 여유롭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아래에 도착하자 낯익은 낡은 스쿠터 한 대가 보였습니다. 임민아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찾아온 모양입니다. 잘 됐네. 내가 찾아갈 수고를 덜어줬으니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을 끝장내주지. 집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임민아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열쇠로 문 여는 속도를 늦추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 수정이라는 애 정말 너무하구나. 감히 널 쫓아내고 회사 지분까지 뺏으려고 해. 그의 눈에는 나 같은 시어머니는 보이지도 않는 거야. 미나야, 걱정 마. 내가 있는데 널 절대 억울하게 두지 않을 거야. 철민이가 잠시 수정이한테 홀려서 그런 거니까 정신 차리면 바로 내 곁으로 돌아올 거야. 임민아는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철민 씨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수정 언니가 오해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평범한 동료 사이인데 그 사진들 다 조작된 거예요. 알고 말고. 수정이가 네가 젊고 예쁘니까 질투나서 모함하는 거지. 철민이 돌아오면 내가 단단히 얘기해서 빨리 카드 정지 풀라고 할게. 철컥.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임민아가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다정한 고부지간인 줄 알겠더군요. 저를 본 두 사람은 동시에 굳었습니다. 임민아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김수정, 너 아직도 얼굴 들고 다닐 낯짝이 있니? 네가 미나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애가 이 모양이냐고.
회사에서 경비원 시켜서 쫓아내다니. 우리 박 씨 집안 망신은 네가 다 시키는구나. 저는 신발을 벗으며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제 집, 제 회사에서 제가 내보내고 싶은 사람, 내보내는 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오히려 어머님,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집은 제 결혼 전 재산이니 함부로 외부인 들이지 말라고요. 제 공간이 더러워지잖아요. 누가 외부인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미나는 우리 철민이 친구야. 친구가 집에 와서 좀 앉아있는 게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와서 난리야. 그때 임미나도 용기를 내 일어서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정 언니, 저 오늘 오해를 풀려고 온 거예요. 저랑 철민 씨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에요. 아무 사이 아니라고? 저는 비웃으며 가방에서 출력해온 이체 기록들을 그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매달 1억씩 이체된 기록, 강남 오피스텔, 그리고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그 다이아 반지. 아, 반지는 못 샀지. 내가 카드를 정지시켜서. 임민아 씨, 당신이 말하는 아무 사이 아닌 관계가 내 돈 쓰고 내 집에서 살고 내 남편이랑 붙어먹는 그런 관계였나? 이체 기록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이 한 장을 주워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임민아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철민이가 너한테 매달 1억씩 보내줬다고? 어머님, 오해예요. 임민아는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이건 철민 씨가 저한테 빌린 돈 갚는 거예요.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빌려준 건데 그걸 나눠서 갚고 있는 거라고요. 빌린 돈? 저는 핸드폰에서 임민아의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어제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준 선물이라는 글과 함께 3천만 원이 넘는 최신상 에르메스 가방 사진이 있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인턴 사원이 박철민한테 수억 원을 빌려줄 돈이 있었나 보네요. 아니면 혹시 당신이 빌려줬다는 그 돈이 박철민이 바로 전날 당신한테 보내준 1억 원 아니고요. 임민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진과 이전에 박철민이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됐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자 그녀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아꼈지만 돈도 아꼈습니다. 1억 원은 10만 원이 아니었으니까요. 설령 철민 씨가 나한테 돈을 썼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이 원해서 한 거예요. 임민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수정 언니, 당신한테 묶여서 철민 씨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알아요? 당신은 일밖에 모르는 여자잖아요. 나처럼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냐고요. 즐겁게 해줘.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즐겁게 해준 결과가 공금 횡령 3억 원, 내 카드 도용 6억 원, 회사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신세가 된 거야? 임민아, 그건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준 게 아니라 감옥으로 밀어넣은 거라고. 아니야. 임민아는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자진해서 준 거야. 내가 달라고 한 적 없어. 달라고 한 적 없어? 저는 또 다른 증거, 박철민과 임민아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야, 내 친구들은 다 그 한정판 가방 있는데 나도 갖고 싶어. 강남 오피스텔, 전망이 너무 좋더라. 거기서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어. 우리 엄마 수술해야 하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해. 모든 메시지 뒤에는 자기야, 걱정 마. 바로 보내줄게. 라는 박철민의 답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그리고 그 수술비라는 거 제가 나영이 시켜서 알아봤는데 임민아 씨 어머니 아주 건강하게 고향에서 에어로빅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대화 내용을 보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임민아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뀐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다 조작된 거예요. 조작?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제가 문 밖에서 들었던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임민아 씨, 세상 사람들이 다 박철민처럼 바보인 줄 알아? 난 당신과 박철민이 부부 행세하며 동거한 CCTV 영상, 당신이 내 재산을 횡령한 모든 증거 다 가지고 있어. 지금 당장 내 집에서 꺼지고 박철민한테 받은 돈 전부 토해내. 안 그러면 지금 바로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임민아는 겁에 질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정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돈은 다 갚을게요.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저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내 돈으로 명품 쇼핑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박철민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거실의 광경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작게 떨어 서실의 광경을 보고 박철민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임민아는 구세주를 만난 듯 박철민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철민 씨, 수정 언니가 나 경찰에 신고한대. 나 좀 살려줘. 박철민은 임민아를 밀어내고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수정,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미나도 피해자일 수 있잖아. 너무해.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박철민, 이 이체 기록들 좀 봐. 이 대화 내용도. 얘가 피해자면 나는 뭔데? 나는 그냥 호구야. 저는 증거들을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네가 내 블랙카드 훔치고 회사 공금 횡령해서 이 여자한테 아파트 사주고 명품백 사줄 때 내 양심은 어디 있었는데? 박철민은 바닥에 증거들을 주워보고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수정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임민아랑 깨끗하게 정리하고 돈도 다 갚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박철민, 우리 사이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네가 처음 임민아한테 돈을 보냈을 때 우리는 이미 끝났어. 시어머니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박철민의 등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 한심한 놈아, 내가 저런 애랑 어울리지 말라고 했지. 이제 돈도 잃고 회사도 잃고 우리 박씨 집안 대를 끊을 셈이냐.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임민아는 박철민이 자신을 감싸주기는커녕 잘못을 비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박철민, 너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네가 나 책임진다고 했잖아. 네가 나한테 준 돈, 네가 원해서 준 거잖아. 내가 왜 갚아야 해? 안 갚겠다고? 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경찰서 가자. 남의 아내 돈으로 남의 남편이랑 동거한 게 사기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경찰한테 직접 물어보자고. 임민아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갚을게요. 갚으면 되잖아요. 그녀는 가방에서 은행카드를 꺼냈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요. 제가 그동안 아껴 쓴 돈이에요. 나머지는 나눠서 갚을게요. 나눠서.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임민아 씨, 내가 아직도 당신을 믿을 것 같아? 3일 줄게. 6억 원. 단 1원도 모자라면 안 돼. 그리고 강남 오피스텔. 내일 당장 내 명의로 이전해. 안 그러면 당신은 돈도 갚고 감옥에도 가게 될 거야. 임민아는
이를 악물고 박철민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임민아는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초리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지자 박철민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수정아,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회사는 나 없으면 안 돼. 나랑 같이 일해온 직원들이 있잖아. 제발 지분은 회수하지 말아줘. 회사는 내가 세웠고 직원들도 내가 뽑았어. 당신 없으면 회사가 망할 것 같아? 박철민, 너무 자만하지 마. 내일부터 내가 회사를 정식으로 인수할 거야. 당신은 법원에서 온 소환장이나 기다리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강남 오피스텔 명의 이전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철민 공금 횡령 증거 다 정리되셨나요? 네, 모두 정리됐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답장을 받고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나가보니 박철민이 서재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뭘 찾는 거죠? 제 목소리에 박철민은 깜짝 놀라 손에 든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회사 재무제표였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회사 재정 상황이 어떤지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을까 해서.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저는 다가가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나한테 갚을 돈이나 걱정하세요. 박철민은 분하고 억울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수정,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먼저 선을 넘은 건 당신이야.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 돈 훔치고 내 감정을 배신했을 때 부부라는 생각은 했어? 부부 사이라는 걸 생각했다면 내가 당신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이 정도로 끝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박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가 회사 자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변호사를 통해 회사 모든 계좌를 동결시킨 후였습니다. 그는 단 1원도 빼낼 수 없을 겁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나영이 보내준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임민아는 돈을 구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그녀가 돈이 없다는 걸 안 남자들은 모두 그녀를 차단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임민아, 그게 바로 네가 탐욕을 부린 대가야. 네가 내게 진 빚 결국 다 갚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변호사와 함께 임민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눈밑은 퀭했습니다. 수정 언니, 며칠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요? 집문서가 엄마한테 있는데 동의를 안 해주셔서. 임민아 씨, 핑계 대지 마세요.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어제 자발적 명예 이전 동의서에 서명하셨고 불법 재산 점유 사실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협조하지 않으시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거고요. 임민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가방에서 집문서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전해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곧장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명예 이전 절차가 끝나고 저는 그 더러운 집을 즉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회사로 가자
정문 앞에서 박철민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수정 그 여자 말 믿지 마세요. 그 여자가 제 회사를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회사는 제가 세웠다고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지분 양도, 계약서와 공금 횡령 증거를 내보였습니다. 박철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 회사는 내 돈으로 세웠고 당신은 회사 돈 3억을 횡령해서 상간녀한테 썼어. 직원들 월급도 못 주면서. 그런데도 네가 창업자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 직원들은 재무제표의 기록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우리 월급 못 받은 게 사장님이 상간녀한테 돈을 줘서였어? 수정 사장님. 저런 인간은 회사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박철민은 분노한 직원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김수정, 가만 안 둬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즉시 회의를 소집해 새로운 경영진을 발표하고 밀린 임금과 성과급을 2배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원들은 환호했고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나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정아, 대박 소식. 임민아, 사채업자들한테 붙잡혔대. 돈 갚으려고 1억을 사채로 빌렸다가 못 갚아서 지금 아파트 앞에서 머리채 잡히고 난리 났어. 그리고 내가 걔가 다른 남자들 만난 거. 그 남자들 와이프한테 다 제보했거든. 지금 그 와이프들이 몰려가서 아주 난장판이래. 꼴 좋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그날 저녁, 퇴근하는 길에 회사 앞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수정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철민이 좀 살려줘. 감옥만은 안 돼. 제발, 어머님,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드님이 법을 어겼으니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정말 아드님을 위한다면 자수해서 관용을 구하라고 설득하세요. 저는 그녀를 비서에게 맡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개정 통지서가 왔고 저는 이 사실을 박철민의 친척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박 씨 집안의 모든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박철민의 할아버지는 분노하며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고 그의 누나인 박민지 씨는 이미 동생의 비행을 눈치채고 있었다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박 씨 집안 사람들은 박철민의 죄를 인정하고 제게 입힌 손해를 어떻게든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와중에 임민아는 경찰서에서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구해주지 않으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대환장 파티였죠. 재판 당일 박철민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이혼을 허가했고 박철민에게는 제게 입힌 모든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고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임민아 역시 여러 건의 사기 혐의가 추가되어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제 인생도 되찾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더 단단한 제가 서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출소하던 날 저는 멀리서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초라해진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를 몰아 제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과거의 상처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으로 태양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겁니다.